40평 3억 원에 입주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계획 금액을 초과했을까요? 몇 퍼센트를 초과했고 도대체 얼마를 초과했길래 이렇게 우선 이 기회를 빌어서 초과된 건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내색조차 않으시고 끝까지 고맙다고 해주신 건축주 내외분께 감사의 뜻을 절합니다. 한마디로 청도 전원주택은 40평 3억 원에 입주하기에 실패했습니다. 로스를 감안한 예상금액은 3억 1,500, 전체 계획금액은 3억, 평당 750만원, 주택 평당 공사비가 평당 750만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750만원에는 주택 건축공사 전후의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1,850만원을 포함해서 건축 토목 설계비 그리고 산재 현장 관리인 비용까지 착공하기 전에 써야 할 금액만 대략 3,800만원 그리고 싱크 등 가구공사, 에어컨 공사에 1,500만원 정도를 배정을 하고 옥외 배관공사나 펜스 그리고 마당에 마사토 깔 정도까지의 금액까지 포함하면은 건축공사 후에 써야 하는 금액만 대략 2,300만원, 주택공사 전후 공사 금액만 약 6천여만원, 실제 건축공사 비용은 2억 4천만원, 평당 600만원으로 집을 완성해야 하는 셈입니다. 많이 빠듯하죠? 평당 600만원에 RC조 전원주택. 그런데 고가의 내외장재는 최대한 절제한다고 보면은 해볼 만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하양 전원주택도 그랬고 영천 전원주택도 그랬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계획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계획 금액을 초과했을까요? 몇 퍼센트를 초과했고 도대체 얼마를 초과했길래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서 다음 현장인 남해 전원주택이나 현풍 전원주택의 정확한 공사비 계획을 위한 데이터로 써야 합니다. 제가 공사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승용차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경차와 고급 외제차는 많으면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바퀴가 5개이거나 핸들이 2개인 그런 승용차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집을 지을 때 전체 공사 금액을 좌지우지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조공사, 두 번째는 외부 마감재 공사, 세 번째는 창호공사, 네 번째는 가구공사입니다. 외부 마감재는 스펙 자체에서 차이가 나지만은 창호공사, 가구공사는 비슷한 기능,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금액으로 보면은 6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벽지, 마루, 타일 등등 가성비를 고민하는 그런 주택이라면은 요 4가지에서 전체 공사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청도 전원주택의 공사비 비율로 봐도 골조가 40%, 외부 마감이 15%, 창호가 8%, 가구공사가 4%입니다. 도배, 도장, 타일, 바닥, 그리고 목공사 등 마감 하지 공사를 포함해도 내부 마감 공사는 통틀어서 11%에 불과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목공사 등 마감 하지 공사를 제외하면은 천정, 벽, 바닥, 타일 공사는 공정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건축공사의 1, 2%에 불과합니다. 장판 안 깔고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산다고 해도 공사비는 1, 2% 줄 뿐입니다. 공사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골조인데 예를 들어서 경산 하양 전원주택처럼 부속등을 경양철골로 한다든가 청도 전원주택은 처음부터 RC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평당 약 230만원 내외, 퍼센테이지로 보면 주택 건축 공사 금액의 40% 내외가 되는 골조공사, 계획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박스 앵매스의 박공지붕으로 형태를 단순화해서 시공 난이도를 낮춰서 공사 금액을 줄이자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골조공사에서는 계획 금액과 큰 차이 없이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외부 마감재 중에는 지붕재, 내부 마감재 중에는 천정재에 공사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정재는 조명을 잘 받쳐주면 될 뿐이고 지붕재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감상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비 새지 않고 햇빛을 충실히 차단해 주는데 가성비도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관리까지 용이하면 완전 짱이죠. 저와 같이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경량골조로 이중지붕을 만드는 그런 형태라면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자재는 징크 파넬입니다. 조금 더 멋지게 엣지 있게를 생각하면 알루미늄 징크로 가는 거죠.
청도 현장은 징크 판넬로 계획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리얼 징크 시공을 했습니다. 그 금액차는 생각보다 큽니다. 만약에 알루미늄 징크로 공사를 했더라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겠죠. 경량골조 위에 징크 판넬은 단 한 번의 공정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은 리얼 징크를 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EPS 판넬 위에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하판을 깔고 방수지를 덮어서 징크 판넬 부착을 해야 합니다. 징크 판넬과 대비해서 EPS 판넬 플러스 고내우 칼라 강판은 계획 금액보다 자재비만 36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EPS 판넬을 시공을 하고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징크판, 칼라 강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을 해도 시공 인건비만 2.5배 정도 추가될 수가 있겠죠. 자재비 추가 금액, 시공 인건비 추가 금액을 합치면은 지분공사에서만 최소한 1,000만원 가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역시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계획 자체 스펙도 세라믹이고 실시공도 세라믹인데 금액이 추가된 것은 세라믹의 무늬 때문입니다. 벽돌에 대한 로망이 있던 건축주 내외부는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가성비 차원에서 세라믹을 선택은 했지만은 시장 벽돌의 그 느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벽돌 무늬의 세라믹을 선택을 했습니다. 벽돌 무늬톤의 세라믹, 쉽게 얘기하면은 영천 전원주택의 세라믹과 비교해서 같은 회사, 같은 두께의 세라믹임에도 불구하고 세라믹 장당 40% 이상 고가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의 자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평당 600만원의 주택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은 PVC 이중창이었습니다. 준 메이커의 250mm PVC 창을 쓸 건지 엘사와 같은 메이커의 235mm PVC 창을 쓸 건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실제는 독일산 PVC 시스템 창을 선택을 했습니다. 계획 금액은 후레싱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시스템 창을 포함해서 창공사의 실시공 금액은 2,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계획 금액보다 약 500만원이 더 들어간 셈이죠. PVC 시스템 창틀은 85mm에 불과하기 때문에 235mm 또는 250mm 창틀인 PVC 이중창에 비해서 마감 처리할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가된 공사 금액을 제외한 공사 금액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수원에서 오는 냄새, 농약 등을 고려한 밀폐 성능, 대강도 유리를 사용한다는 방범 성능 등 모든 장단점을 건축주와 고민한 끝에 외부는 전부 TT창이 아닌 ST창을 사용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다만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는 폴딩 도어를 쓰고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PVC 창을 써서 금액을 줄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알루미늄 시스템 창으로 가면서 전리명으로 가면은 사양에 따라서 3배에서 4배까지 공사 금액이 급증할 수 있는 공정이 창호공사입니다. 네 번째는 가구공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금액에서 제외된 별도의 공정이지만은 우리의 건축 계획서상에는 포함된 그런 공정이죠. 보통 건축공사에서 가구공사를 하면은 이사를 할 때 가지고 가지 않는 싱크, 신발장, 보조주방 싱커, 드레스룸의 시스템장, 붙박이장 정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건축계획서상 금액은 1,200만원, 평당으로 보면 30만원, 전체 계획금액 3억을 기준으로 보면 4%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제일 크게 공사 금액이 추가된 부분은 싱크대 상판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아는 H사의 밀땡급, U땡급 그런 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큰 증가 요인이 없었지만은 상판은 세라믹으로 했기 때문에 상판 가격만 400만원대에 육박합니다. 싱크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큰 방의 높이 2,400을 넘어가는 적층형 붙박이장도 큰 인상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40만원대의 식기 세척기가 추가되어 가지고 포함된 그런 금액이기도 하죠. 본관 주방 싱커, 별관 주방 싱커, 붙박이장 2개소, 본관 별관 신발장, 실제 공사는 발코니장을 포함해서 1,900만원, 금액으로 보면은 약 700만원이 추가된 셈입니다. 사실 타일 공사에서도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줄어드는 마감재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마루에서 4.5mm 장판으로 변경된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공사 금액상의 안전율로 보면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계략 정산을 해봐도 요 네 공정에서 2,40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공정에서 초과했는지 누가 욕심을 냈는지 상관없이 저는 저대로 책임이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건축주는 오롯이 그 부담감을 안고 입주를 하게 되겠죠. 계획된 공사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건축주는 각종 가전, 소파, 책상, 침대, 커튼, 식탁, 의자, 마당 조성을 위한 조경까지, 그리고 취득세, 등기 등 각종 공과금까지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을 겁니다. 사용 승인은 몸만 달랑달랑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획 금액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서 이 돈으로 뭐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